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석유 제품과 반도체 호황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가 올해 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1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7% 늘었습니다. 수출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반등하며 2014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늘어나더니 1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금융권 일자리가 최근 3년 동안 12,000여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102개 금융사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분기 말 22만여 명이던 금융권 고용 인원은 지난해 3분기 말 20만 7천여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0%에 근접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8%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2015년보다 5천 명 줄어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과 LG의 가정용 세탁기에 덤핑 판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수저우와 난징에서 각각 삼성과 LG 판다가 만든 해당 세탁기에 52.51%,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웃음들을 많이 지으실 것 같은데 그 웃음의 의미는 참 다양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190만 원 어느새 훌쩍 넘어선 모습입니다. 200만 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5만 원대 매물대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갭으로 5만 원 넘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이 두 종목으로 대표되는 IT 업종뿐만이 아니라 시크리컬 업종인 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소재 업종까지 모두 다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 2070선 위로 어느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만을 보여주면서 조금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진단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지수부터 빠르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6%나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느새 2077포인트입니다. 2080포인트까지도 지금 눈앞에 다가온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 보시면서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일중 흐름들도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프가 조금씩이 아니라 급격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51포인트에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지금 현재 포인트가 고가입니다. 2078.45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하면서 꾸준하게 오늘 1.63%나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수급 주체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누가 수급 주체냐면요. 역시나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788억 원이나 오늘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은 어제는 소폭이었지만 오늘 또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1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하는데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427억 원 매도하고 있고 10거래일 연속 매도긴 한데 매도세가 잦아들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3,332억 원이나 근래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개인입니다. 코스닥 좀 대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함께 보시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638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0.26%만이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전에 코스피 상승 흐름을 보신 뒤에 코스닥 상승을 보신다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637포인트로 출발해서 장중 고점은 639포인트고요. 현재는 638포인트입니다. 위아래 보면 2포인트 정도밖에 등락이 없는 코스닥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데 전 시간대까지 외국인이 매수였는데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지금 1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347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은 299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141억 원 좀 많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투신이 27억 원, 연기금이 35억 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그리고 마감 전략 살펴드릴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5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거래소의 강력한 상승, 코스닥도 기대해보자. 거래소 다음은 코스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코스닥 외인 관망세 진행,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개별주 음봉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상승 흐름에 편승하자. 지금 대세에 좀 따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저항선을 넘어 깡충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4분기 실적 시즌 돌입을 했는데 증시의 견고함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 줄 전략 주셨습니다. 상승 흐름에 편승하자라고 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에 진행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좀 면밀히 보게 되면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에도 트럼프 기자 회견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혼조세를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헬스케어 업종 강세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국내 증시는 철강 금속과 IT 업종을 주도주로 오늘 상당한 외국인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60선을 회복하면서 돌파 흐름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소 2060포인트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6년간의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초입 단계가 아닌가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보고요. 코스닥은 63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됐고 그에 따른 3일간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에 따른 양호한 숨고르기로 좀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의 지수의 또 조정 마무리가 국면이 마무리가 된다면 코스닥 역시 강한 추세적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 흐름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편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철강, 화학,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OLED 섹터 꼽아 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간에 제가 철강 섹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마 말씀을 좀 드렸던 섹터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철강 섹터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철강 산업에 대한 어떤 개선 전망과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섹터에서요. 그 이유는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들이 상승폭이 거의 10% 육박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가의 바로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 추세에 촉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반도체 섹터야 당연히 알려져 있는 거죠. 철강 섹터는 흐름을 좀 죽였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학 섹터인데요. 화학 섹터는 제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고요. LG화학에 대해서 보자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LG화학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상끌이 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면
화학 시장에 대한 어떤 호조세에 인해서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학 섹터 중에서 LG화학이 주가가 상당히 싸다는 의미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오늘 그 LG화학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섹터에서는 LG화학, 그 이유는 전기차와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에너지 부분, 거기다 어떤 GM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부분을 아마 올 상반기에 수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십사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자율주행 섹터인데요. 자율주행 섹터는 올해 시장 파이가 한 2.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율주행 섹터를 왜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그 자동차 섹터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갔다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자동차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솔루션과 그쪽에 따른 어떤 반도체의 어떤 부품을 좀 납품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동차의 어떤 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자동차의 어떤 그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율주행 섹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반도체와 그 모듈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마 상당히 주목을 받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MC넥스가 오늘 지금 급등한 게 8.8% 지금 뜨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섹터 제가 연말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넥스트 칩은 지금 보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라는 그 글로벌 회사가 있는 자율주행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죠. 보면은 인공지능 칩을 개발해서 납품한 회사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 넥스트 칩도 인공지능 칩을 한 달 전에 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개발을 좀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인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칩과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엔비디아와 동일한 그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 넥스트 칩을 한번 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엔진스테크는 스마트 카 솔루션 쪽으로 해서 가져가십사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격 메리트가 있는 넥스트 칩에서 한번 물량을 좀 모아가십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일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보게 되면 OLED 섹터, 자율주행 섹터가 한 3, 4일 동안 쉬었습니다. 오늘 다 올라가죠.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그 OLED 섹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늘 그 베트남에 25억 달러, 3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설에 나서는 이유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OLED 화면 채택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삼전 투여해가지고 베트남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OLED 섹터 오늘 당연히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갔던 거를 따라가지 마시고 많이 오르지 않은 섹터를 종목을 편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 롯데시스와 DMS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화인터텍을 제가 말씀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신화인터텍은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그 TV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플렉서블이랍니다. 플렉서블. 휘어지는 OLED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필수품, 소모품, 테이프이기도 하고 필름인데요. 여기에 대한 매출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보게 되면 그 영업이익이 2015년에 1년 동안 53억 원을 냈는데요. 작년 9월까지죠. 65억 정도를 냈기 때문에 이미 1년치를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실적 어닝서프레스 나오게 되면 주가가 레벨업 될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모아가십사 좀 말씀드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왜 3조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냐면 이 그 신화인터텍이 그 베트남 호치민 연작공단의 그 법인이 있는데요. 효성 계열사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삼성과 어우러져서 그 소모품을 납품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늘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물량을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3,580 현재가에서 왔다 갔다 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강한 상승 흐름이 5일 동안, 6일 동안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손해보고 있는 분들이 다 매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가 및 종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9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신화인터텍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인대 투자전략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전문가들이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추천 종목 들어보기 전에 이전까지의 추천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 탑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3위부터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종목 3,000당 제약 더 올라왔네요. 27.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2위는 그리고 1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가 1, 2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요. 2위 종목은 EST 38.7%입니다. 그리고 1위 종목은 SM코어 47.3%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자, 오늘도 엄선된 종목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으로 가봅니다. 윤철원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한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 열어보고 AS를 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한 자리가 비어있네요. 롯데칠성은 3% 정도의 손실 구간이고요. 유니트론텍은 0.2% 수익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종목들을 싹 정리를 한번 하셨고요. 포트에 수익 실현을 하셨고 이제 두 종목 가지고 계신데 한 종목은 지금 롯데칠성은 3% 정도의 손실 구간이고요. 유니트론텍은 소폭의 상승인데 두 종목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AS 부탁드립니다. 예,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아직도 투자 포인트 유효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큰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늘 또 바로 이제 반등을 좀 주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시장에서 계속 유지된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눌림목이라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좀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아직도 좀 조정을 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좀 내려가서 좀 이제 걱정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민감주들 이제 릴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건 조금만 또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보유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포트에 새롭게 한 종목을 편입할 자리가 있거든요. 오늘 종목 편입하실 겁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은 들어보고 저희가 나중에 포트 편입 여부는 다시 듣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이제 갖고 나온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예전에 한 번은 좀 이제 비슷하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요 시기에 더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언급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일주일에 한 20만 원 넘어가지 현재 10,000원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회사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장기 지연 프로젝트가 재개 국면에 좀 오고 있고, 발주랑 2차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1월에 나오는 건 UAE발 내용도 있는데,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 10억 달러 내외에 확보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중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태국이라든지, 미국 오하이오 관련된 진행하고 수주 소식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관계사 수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6년 관계사 수주가 3.4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2017년 올해 관련되는 관계사 수주가 이제 바이오로직스 투자가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 평택공장 위주로 해서 한 2조 원대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지금 좀 안정적으로 좀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 시장 예전에 좀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다운 사이클 마치고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형보다는 내실이 참 탄탄해진 구간이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 자체는 크게 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의 기점, 그러니까 작년 말의 기점으로 해서 올해 좀 잘 진행되고 내년에 좀 더 이제 순이익까지 좀 늘려나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물론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와서 조금 아쉬운 면도 좀 있긴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소산, 그러니까 IT 소재 산업에 관련돼가지고 아직 못 오른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말씀을 좀 안 해주셨는데, 매수가 목표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일단 어제 제가 정리하면서 매수가는 이제 11,000원 아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700원 정도 좀 잡았고, 목표는 이제 물론 15,000원까지도 보고 있지만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바닥권이라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10,000원 정도 그 이하, 뭐 보수적으로는 9,2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윤철환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1부 함께 하셨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알찬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 할 텐데요. 급등 코스피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미중 사이 흔들리는 환율의 향방 잡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 강한 끌림 철강주 투자 전략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